자, 110회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예요. 자,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맞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및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뭐 1번이네. 그쵸? 그냥 바로 그냥 1번이네. 자, 2번 보니까 유동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계정가분 및 적유등록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유동부채는 1년 이내인 부채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 1년 이상인 거 찾아도 일단 4번이죠? 그쵸? 4번. 자, 3번 보시면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연구 프로젝트에 발생한 지출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해. 그러면 무슨 단계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연구 단계로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맞는 얘기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같은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못한다? 인식하지 못하더라. 그쵸? 그러니까 답은 2번 되시겠죠. 자, 4번 보시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위탁 판매, 부탁하는 판매죠. 그래서 수탁자가 팔아야 팔았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위탁 판매,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죠? 시용 판매, 시식이니까 뭐예요? 주세요 이러면 팔았다고. 매입의사 표시, 상품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고 매입의사 표시. 그러니까 틀렸죠? 답 2번. 그쵸? 답 2번. 자, 5번 보시면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매출 시점에서 해당 재고자산의 실제 취득 원가를 기록하여 매출 원가로 대응시킴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원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여기에서 가장 정확한 건 누구예요? 개별법이죠? 그쵸? 가장 정확한 건 개별법.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판관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판관비인 거 딱 찾아보니까 뭐 있어요? 여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자 수익이니까 얘는 비용 아니죠. 수익이죠. 얘는 재손실이니까 영업의 비용이니까 안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답 4번밖에 없죠. 그쵸? 답 4번. 자, 7번 보니까 다음 거래를 적절하게 회계 처리했을 때 당기순이익의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지금 당기순이익 물어봤어요. 당기순이익 증가액. 자,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 있고 결산일 공정가치가 있는데, 매도가능증권은 평가를 해도 평가 손익의 당기순이익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장부금액은 300인데 결산일 공정가치는 330. 그러면 얘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죠. 얼마 올랐어요? 300만원 올랐어요. 그러면 얘는 이익 300만원 봤을 거고, 투자부동산은 장부금액 900인데 처분금액 880만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봤어요? 20만원 봤죠. 그러면 여기 300이 아니고 30이네. 그쵸? 여기 30만원 이득, 여기 20만원 손해. 그러니까 얼마 이득 본 거예요? 결론은 10만원 이득 봤죠. 10만원 증가. 답 2번.
되셨죠? 자, 8번은요, 이거 아마 틀리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 기말 자본 구하라고 했죠. 예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말 자본은 누구하고 누구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기초 자본에다가, 그쵸? 여기 이익 금액을 얘하고 이렇게 포함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 근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 안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 얘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틀릴 거예요.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 이거 두 개 때문에. 그 답이 없을걸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기초자본이 40만원 나오죠. 그쵸? 그럼 이익은 얼마 나와요? 20. 60만원 또 있네. 또 60만원 찍으셨겠다. 그쵸? 저도 4번인데. 네. 그 60만원 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보세요. 기초에 40만원 갖고 있다가 이익이 20만원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중간에 추가로 출자했단 말이에요. 10만원. 그러면 이거 누구 돈이에요? 사장님 돈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셔야 돼? 포함시키셔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익 배당 해줬대요. 배당 해줬대. 그러면 어떻게, 이건 빠져야 되겠죠. 사장님 돈에서. 그러니까 얘는 빼줘야죠. 그쵸? 이익 배당이 빼요? 어쨌든 간 줬을 거 아니에요. 이익을 네. 배당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나갔다는 거. 네. 그러니까 자본에서 빼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60만원에다가 추가로 출자한 돈 10만원 있겠죠. 얘가 추가 출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배당금 준 거 있죠. 5만원. 이익 배당. 이걸 보면 어떻게 알아?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65만원 나오겠죠. 아마 3번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자, 9번 보시면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그랬어요. 원가 회계요.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이다. 원가 회계는 정보 제공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비문서예요, 비문서. 그쵸? 그러니까 답 몇 번? 1번. 당연히 틀렸죠. 자, 10번 보시면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그랬어요. 올바른 거. 자, 그래서 우리 되게 많이 했죠. 지금 변동비하고 고정비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 고정비 그러면 월세, 변동비 그러면 빼빼로, 원가, 조업도, 단가 이렇게 나오면, 자, 고정비 월세는 무조건 일정하죠.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똑같죠. 만약에 한 달에 50만원씩 낸다 이러면 똑같이 50만원. 근데 많이 팔면 그만큼 부담감은 내려가지죠. 그쵸? 자, 빼빼로의 한 개당 단가는 1,000원 똑같아요. 일정하죠. 근데 줘야 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빼빼로에 내가 사는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지더라. 자, 그러면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되면, 여기에 증가되면 총원가 증가한다. 맞죠? 그러니까 1번 되겠네.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죠. 2번은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죠.
고정원가 조급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반대니까 감소한다. 얘가 맞겠죠? 자, 11번 보시면, 자, 보조부문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자, 보조부문의 원가 배분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그쵸? 예, 세 가지 있었고. 그러니까 배분 방법에는 그거 있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보조부문의 원가는 차이가 없다. 왜? 어차피 제조간접비 갖다가 배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쵸? 예. 상호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보조 부문 간 상호 수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배분 방법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쵸?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단계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배분 순서를 어떻게 하더라도 각 보조 부문에 배분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배분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갖고 금액 자체가 일단 틀려지잖아요. 먼저 순서를 그래서 먼저 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틀렸죠. A가 B한테 먼저 주냐, B가 A한테 먼저 주냐에 따라 갖고 금액 자체가 일단 틀려지는데. 그러니까 답은 3번 되겠죠. 자, 12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제작이었고, 종합원가 계산은 공장에서 쓰는 원가 계산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 지시서에 의한 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형 소량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대량.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 공정에 걸쳐 경우에 적용할, 종합원가 계산은 공장에서 쓰는 거니까 공정별로 간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니까 답 몇 번이에요? 4번 되시겠죠. 공정별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공정별. 자, 13번. 자, 부가가치법상의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가 아닌 것 그랬어요. 아닌 것. 이거 이론할 때 이거는 폐업이에요 막 이랬죠. 4번. 증여는 뭐다? 얘는 폐업사유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14번.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를, 영세율은 세율을 0% 하는 거니까 완전 면세 맞죠? 그쵸? 예. 답은 3번 되겠죠. 자, 15번.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 없는 업종. 당연히 몇 번? 2번 도매형.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죠. 세금계산서. 자, 실물 보시면요. 우리 회사 이름은 오영상사구역 가방 등 제조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신대요. 자, 1번 보니까 거래처 등록 신용카드 탭을 추가 입력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신용카드 탭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죠.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신용카드, 여기에서 거래처 코드가 99850 하나카드, 얘는 매입이죠. 2번. 자, 사업자 등록번호 없고요. 카드 번호가 5531-844-0-062-2804 다시 찍어주셔야 돼요. 자, 카드 종류가 사업용이니까 3번. 되셨죠? 이러면 끝. 여기까지 찍으시면 끝. 찍고 빠져나가시면 끝납니다. 자, 2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판매비와 관리비의 여비교통비예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판매 관리비라고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중간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이쪽 바뀌죠. 여기에서 누구 찾아요? 여비교통비 찾으시면 되죠.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바뀌죠. 여기에서 대체 지금 여기 적요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이쪽에 있죠.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죠. 현금 적요 이쪽에다가 맨 끝에다가 클릭해 놓고 6번 여기다가 야근 띄고 시 띄고 퇴근 택시비 띄고 지급 그 다음에 대체 적요 3 엔터 야근 띄고 시 띄고 퇴근 택시비 띄고 정산 띄고 인출 이렇게 사이뛰기 하고 오타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게 밑에 있는 네모 박스가 어디에 잘못됐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일단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대요.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정정하세요. 수정하세요. 그랬으니까 3241 가시면 되겠죠? 공장 생산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명절 선물 세트 100만원이 회계 담당자 실수로 인하여 본사 사무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됐대요. 그러면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여기에 지금 그 복리후생비 여기에 3천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을 빼야 되죠. 그쵸? 100만원을 이쪽에다 잘못 처리됐으니까 100만원이 회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처리됐으니까 3천만원은 얼마로 고쳐요? 2,900만원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얘 끄시고 어디 가시면 돼요? 정기분 원가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여기에다가 100만원 넣으셔야 되죠. 그러면 1000만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예 11번 얘가 9,520만원이죠. 단기제품 제조원가 여기 9,520만원 얘가 어디가요?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에 제품 매출원가 여기에 9,520만원이잖아요 9,520만원 바꿔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얘 끄고 그 다음에 3, 2, 4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서 여기 불러오기 이하합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에다가 클릭해 놓고 컨트롤 C 복사하시면 되죠. 7,480만 7천원 그러면은 얘 끄시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러면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있죠? 똑같죠 금액 그쵸? 대차 차이가 없고 똑같고 그러니까 붙여넣기 하실 필요 없죠? 자 끄시면 끝나겠죠. 자 2번에 일반전 표시고요. 자 7월 4일 나노컴퓨터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500만원과 나노컴퓨터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외상매출금 30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그랬죠. 반대로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전표 가셔서 자 날짜는 매달 며칠로 가시면 돼요. 7월 4일날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예 나노 500 대변에 외상매출금 나노 얘가 300 나머지 대변에 수표활행을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당좌예금 되시겠죠. 대변은 당좌예금. 자 9월 15일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단기매매 증권에 대하여 1주당 1,000원씩 현금 배당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주식 배당 20주를 수령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가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는 거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그러면 총 몇 주 갖고 있대요? 1000주 가지고 있죠. 근데 1주당 얼마 받았어요? 1주당 1000원씩 받았죠. 그러면 1000주 곱하기 1000원 하니까 얼마예요? 100만원. 그러면 배당금 받았으니까 대변에 뭐라고 한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금액은 똑같죠. 수량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다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안 되겠죠. 그쵸? 왜? 주식의 수량은 똑같고 금액은 똑같고 주식의 수량만 변경되기 때문에 얘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은. 그쵸? 얘만 처리하시면 되죠. 현금 배당만. 되셨죠? 자, 10월 5일날 제품 판매하고 주식회사 영춘으로부터 받은 받으러옴 500만원이 만기 이전에 주거래 은행인 토스뱅크에 할인하고 할인료 55,000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받았다. 매각거래로 처리하래요. 매각거래 갖다 판 거라고요. 해당 은행에다가 갖다 팔라고요. 어음을. 그러면 10월 5일날 받으러옴 갖다 팔았으니까 나가겠죠. 대변에 받으러옴 얘는 영춘 금액은 500. 그러면 차변에 이렇게 받으러옴을 갖다 팔고 여기 있는 할인료는 우리 뭐라고 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했죠. 55,000원. 나머지 차변에는 뭘로 받았다? 보통예금. 네. 만약에 이거 차익거래로 가게 되면 여기가 받으러옴이 아니고 단기차익금. 뭘요? 이거는 이제 이자로 빼겠지. 뭐 이자로 빼던가 수수료로 나가던가. 대부분 수수료로 줘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자, 되셨지요? 자, 10월 30일 영업부에서 대한상공회에서 회비에요. 회비니까 뭐예요? 세금과 공과 되시겠죠. 보통예금 납부했대요. 그러면 보통예금 나가시겠죠. 나가는 거니까 대변에 뻐렁뻐렁 50만원. 차변에는 공과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 자, 5번 보시면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였던 사채를 조기 상환했대요. 사채 상환했대요. 그러면 사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되는 거니까 차변에 사채. 그러면 얘는 액면금액대로 가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1000만원. 근데 얼마 줬대요? 980만원 줬죠. 그러면 대변에 얼마예요? 980만원. 되셨죠? 그러면 1000만원짜리인데 980만원 줬으니까 나 얼마 이득? 20만원 이득. 그래서 뭐라고 한다? 사채를 상환해서 이득 받자. 그래서 대변에 뭐라고 한다? 사채 상환 이익. 사채 상환 이익. 자, 12월 21일 보통예금 계좌에 확인한 결과 결산이자 50만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통예금 이자 받은 거죠?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50. 그러면 여기 대한 원천징수 차변에 뭐라고 한다? 선납세금 77,000원. 나머지는 입금되었다. 뭘로 입금됐어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겠죠? 보통예금 이렇게. 자, 메인 매출 전표고요. 자, 성심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7월 11일 날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니까 매출에 과세 되시겠죠? 자, 11번. 얘는 성심, 아이고요. 제품, 거기 제품. 여기 밑에 보니까 공급가액이 300만원 되겠죠? 얘는 성심. 그 다음에 전자 맞나요? 여기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맞죠? 1번. 분계는 밑에 보니까 현금이랑 외상 두 개로 가 있죠? 여기 현금이랑 외상. 그러니까 분계 유형 혼합. 그러면 제품 판 거 맞고요. 차변에 현금 받았고 100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팔았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죠? 자, 8월 25일 날 자,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관령으로부터 상가를 취득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지급했대요. 총 매매 대금은 3억 7천으로 토지분 매매 가격 1억 5천과 건물분 매매 가격 2억 2천이래요. 총 매매 대금 중 계약금은 3,700만원. 잔금은 8월 25일에 보통예금으로 2차에 지급했죠. 그쵸? 그 다음에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잔금 지급일에 수치하였고 토지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해줬으니까 여기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죠. 맞아요? 그러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세죠. 그러니까 8월 25일날 예, 매입에 과세 되시겠죠. 51번. 그쵸? 그럼 품목은 뭐 상가? 그러면 여기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얘 얼마예요? 2억에 2천. 그러면 공급처명은 누구예요? 대관령. 얘 전자 맞죠? 분계는 혼합. 이것도 틀리라고 낸 문제. 이것도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것도. 위에는 세무처리고 밑에는 회계처리죠. 그쵸? 예.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자, 차변에는 그럼 보세요. 일단은 건물 샀죠? 그러면 건물이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근데 토지 산 것도 있어요. 차변에 토지. 그쵸? 토지 산 게 얼마 있어요? 1억 5천. 그쵸? 대변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 3,700. 그쵸? 그러면 선급금이 3,700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줬죠?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어쨌든 다 줬으니까 돈은. 그래요. 자, 조금 문제가 좀 그러네요. 이의제기 안 했나봐요. 좀 그래요. 자, 9월 15일 총무부가 사용하기 위해 소모품을 골드팜으로부터 총 38만 5천원을 구매했대요. 매입이죠. 그죠? 보통예금 계좌 2차였고 지출정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소모품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러니까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소모품 비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9월 15일날 얘는 매입에
현금 과세 되시겠죠. 61번 품목은 소모품, 여기는 385,000원 찍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알아서 쪼개지고요. 거래처는 골드팜, 분계는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이죠. 그럼 원재료 산 게 아니고 소모품비 총무부 거니까 830번, 대변에는 보통 예금. 요렇게럼 적으시면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자, 9월 30일 경하자동차로부터 본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5인승 배기량 998cc 밑줄 1000cc가 안돼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래요. 우리는 이런 말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현혹되지 마세요. 구입 매입했죠. 세금계산서인데 998cc니까 1000cc가 안되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맞죠? 그러면 과세 맞죠? 그쵸? 자, 그러니까 매입의 과세. 이거 불공으로, 이것 때문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님, 이것 때문에 불공으로 처리하신 분들 은근히 많을걸요? 예. 자, 그러면 얘는 승용차. 자, 공급가액은 1,500만원. 아이고. 1,500만원에 150만원. 자, 공급처명은 경하자동차. 자, 전자 맞죠? 자, 분계 밑에 거 보니까 다 외상으로 아셨죠? 혼합. 그럼 원재료 산 게 아니고 자동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대변에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요렇게럼 하시면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10월 17일 미국에 소재하는 원재료 800만원 수입하면서 인천세관 수입했죠. 자, 그러면 10월 17일 자, 매입의 수입 55번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800에 80만원 수입하면 무조건 거래처는 세관 인천세관. 자, 전자 맞아요? 수입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맞죠? 1번 분계랑 보통계획이니까 혼합. 그러면 수입하면 무조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무조건 나오니까 이건 내비두시라고요. 돈 준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대변에 뭘로 줬대요? 보통예금.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하시면 끝. 자, 10월 20일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99,000원을 받았다. 단 판매와 관련해 어떠한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출의 건별이죠. 무증빙 서류니까. 자, 매출의 건별 14번. 자, 얘는 제품 99,000원 찍으면 지가로 쪼개질 거고요. 자, 공급처명은 누구 찍고 싶어도 못 찍겠네. 없으니까. 분계는 현금이죠. 1번 현금. 그럼 분계 끝. 자, 문제 4번 보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부가세는 없네요. 부가세가 없으니까 일반 전표 들어가셔갖고 날짜가 8월 31일. 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362,5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고 회계 처리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이자 비용 50만원에서 원천 징수세액 137,500원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됐대요. 그러면 여기가 이자 비용이 362,200원이 아니고 얼마란 얘기예요? 50만원이고. 그쵸? 그 다음에 대변에 원천 징수. 그러면 이자 비용에 대한 원천 징수니까 예수금이죠. 얘가 누락한 거죠? 그쵸? 대변에 예수금. 얘 적어주시면 끝나겠죠. 자, 11월 30일 날 보니까 제품 생산 공장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수리하고 영포상회에 지급한 77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랬죠. 근데 얘는 부가세 나왔죠.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11월 30일 날 11월 30일
그러면 얘 분계가 틀린 거죠. 얘는 건물이 아니고 뭘로 처리해야 돼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됐대요. 그러니까 뭘로 처리하셔야 된다? 수선비. 근데 공장 거니까 500번대 적으시면 되겠죠. 자, 문제 5번에 1번, 5번은 결산이니까 12월 31일로 들어가셔서, 자, 2월 11일에 소모품 300만원 구입하고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자, 소모품 무조건 구입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자산으로 구입했다는 얘기는 소모품을 구입했으니까 대변의 소모품, 그러면 대변의 소모품, 그러면 얘는 사용액 분기하셔야 되겠죠. 사용액. 근데 남은 게 50이래요. 근데 저는 산 게 300이고 남은 게 50이니까 쓴 거 얼마예요? 사용한 건 250이죠. 그쵸? 250인데 이 중에 영업부가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가 250 되겠죠. 250. 그런데 소모품 사용 비율은 영업부가 25%.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빈데 영업부께 다 250만원이 아니고 25%만. 그러면 250만원에 곱하기 0.25죠. 그러면 62만 5천원만. 그쵸? 62만 5천원만.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비 530번. 나머지가 공장 거죠. 자, 2번 기중의 현금 시직 잔액이 장부금액보다 부족한 것이 발견해 현금 가부족으로 계산 밑줄. 아니 대놓고 현금 가부족이라 나왔죠. 23만 5천원 중에 15만원은 영업부 차량의 유류대금,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죠. 나머지는 파악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나 모르겠다. 그러면 현금 가부족 가수금 가지급금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셔서 반대변 분기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2월 31일 가시면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잔액이 차변에 23만 5천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변은 없어요. 대변은 없애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 23만 5천원. 그러면 차변에는 차량 유지비 얘가 15만원. 나머지는 차변에 잡 손실 되시겠죠.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되셨죠? 결산은 무조건 현금 가부족이에요? 아니요. 현금일 수도 있고 현금 가부족일 수도 있죠. 아, 뭐로? 문제상이 현금 가부족이라 나오면 현금 가부족이라 분기하시면 돼요. 네. 자, 기말 재고액인데 여기 보니까 원재료 보니까 뭔가 말이 많죠. 장부 수량이 10,000개, 실제 수량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기말 재고액 입력하는 건 결산자료 입력인데 실제 수량 가지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단 수량 차이는 모두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분개할 거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일반 점표에서는 할 거 같겠네. 비정상적이면 입력해 주셔야 되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에 원재료 이렇게 적용 8번. 비정상적이면, 예. 일반 점표에 비정상적이면. 근데 뭐 여기서는 할 거 없으니까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기말 원재료에다가 9,500개 곱하기 1,000원 하니까 얼마예요? 95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 기말 제공품이 850만원.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제품이 1,345만원. 이렇게. 자, 더 이상 문제가 없으니까 전표 추가. 야합 누르시면 끝나죠. 되셨죠? 자, 문제 6번 보시면, 자, 5월 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차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5월 말 그랬으니까, 그쵸? 얘 어디 갈까요?
뭐 재무상태표 가도 되고 월계표 가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재무상태표 갈까요 그냥? 자 5월 말 그럼 여기에 외상매출금 금액이 얘죠. 그쵸? 107,700, 빠바방 여기 마이너스 외상 매입금 여기죠. 67,235, 빠바방 얘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40,465, 빠바방 40,465, 빠바방 되셨죠?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 어디 가세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4월부터 6월 04 엔터 그러면 영세 물어봤잖아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매출액이니까 여기에 영세인데 수출이냐 수입이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들어가셔야지. 5번 6번 뭔만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48,450, 빠바방 48,450, 빠바방 되셨죠? 5번 6번 다 들어가셔야죠. 영세 다 물어봤으니까 이해가셨죠? 자 3번 보시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아예 판관비 제조원가 제조경비 물어보면 그냥 월계표 가시라고 했죠. 자 월계표 태클릭 6월에 발생한 6월부터 6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있죠.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여기서 잔액이 가장 적은 게 55,000원 만원이네. 도선인세비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도선인세비 그쵸? 그 금액은 만원.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계정 과목이 도선인세비 그러니까 도선인세비가 먼저 나와야 되고 금액은 만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